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학년도는 2023학년도입니다. 이제 올해가 2021년, 내년 2022년이죠. 2022년의 학년도는 2023학년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 시험 보신다면은 발령받는 해가 여러분 학년도가 돼요. 예. 그래서 2023학년도 전공역사 임용고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소원성취해서 자기가 원하는 때, 대개 뭐 이제 2023년이겠죠. 원하는 때에 합격하셔서 영광스러운 교직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기서고시학원에서 전공 역사를 강의하고 있는 이순권이라고 합니다. 아마 포스터 같은 데서 얼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목소리는 오늘 처음 이렇게 듣는 분이 많겠죠. 예. 여러분 유튜브 등으로 보시기 때문에 제 그 목소리하고 얼굴이 나올 겁니다. 예, 얼굴은 그냥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 어, 일단 여러분은 아마 그 화면 또는 저기 인쇄물 비슷하게 가이드북이 나갔을 거예요. 그 가이드북 안내서 그거 중심으로 쭉 그 설명을 해 나갈 테니까 그걸 동시에 보시면서 잘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중간중간에 메모할 거는 메모하시고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신 경우는 쭉 적어놨다가 나중에 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한꺼번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요즘은 프리젠테이션 시대가 돼가지고 이것저것 영상기기를 많이 이용해서 수업에도 반영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임용고시 자체는 여러분이 볼펜으로 종이에 쓰는 집필형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제가 이렇게 영상 그쪽은 현재로서는 선호를 안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임용고시 하는 그 1년 동안은 영상으로부터 멀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 그렇고 오늘 날씨가 약간 추워서 제가 중간중간에 끄고 재채기할지 모르니까 좀 봐주세요. 갑자기 그러네요. 예. 좀 이따 눈도 온다 그러는데. 예. 가이드북 중심으로 한다 그랬죠. 여러분이 혼자서 보셔도 되는 부분은 여러분이 혼자서 한번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이것도 정보 차원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만 스킵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은 좀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구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쪽을 보시면 시험 일정 및 합격자 발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일정에 이제 그 1차 시험부터, 이거 1차 시험 위주니까, 거기 보면 잘 알다시피 전공 A, 전공 B가 있는데 90분씩 시험 봅니다. 중간에 쉬는 시간은 한 40분 정도 되죠. 이게 화장실 때문에 그런 게 제일 많습니다. 이제 수험생들이 학교에 이렇게 오는데 이제 화장실이 이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합격 수기 보면은 저는 화장실 기다리면서도 공부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런 합격 수기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고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첫 번째 저기 메시지는 시험 시간이 90분이라는 게 90분. 그런데 답지에 옮겨 적는 시간이 평균 2, 3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풀어야 되는 시간, 여러분한테 허용된 시간은 대략 60분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시간은 90분이지만 실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가용 시간은 60분, 많아야 70분이에요. 이렇게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흘려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또박또박 써야 되기 때문에 답안 작성하는데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12문제, 11문제 나오는데 A형이 12문제, B형이 11문제인데 까짓 거 뭐 5분 내지 10분 남겨놓으면 다 쓰겠지라고 하다가 이렇게 뭐뭐뭐못하면은 낭패당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등등등. 그렇게 하면 되고 여기 조금 디테일하게 나온 게 바로 뒷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10쪽을 보시면 되시겠죠. 네. 거기 A형이 기평 4문항, 서술형 8문항에서 12문항이고 B형은 합쳐서 11문항, 총 24문항이 되겠죠. 12, 교육학까지 하면 24, 뭐 이렇게 되니까 전공만 23문항 그렇게 됩니다. 문항인데 이제 또 그 한 문제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이제 두세 문제 나와서 1-1, 1-2 그렇게 이제 이른바 가지를 치죠. 그거는 문제라 그래요, 문제. 그래서 문항은 23문항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60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0문제. 대체로. 그러므로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가용 시간이 60분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한 문제당 거의 1분인데 또 최소한 한 번은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는 빨리 풀고 뭐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검토까지 포함해서 한 문제당 1분이니까 그 스피드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문제는 30초 안에 일단 풀어야 돼요. 착 보고 요거 어유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앞으로 1년 후에 시험 보게 되면은 대부분 그런 경지에 도달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딱 보면서 요거 강감찬이네. 요거는 좌우합작 운동이네. 그렇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관념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됐고, 그럼 이제 90분 기평 서술형 23문항 60문제쯤 지금까지 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15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제가 하는 데만 보지 말고 나중에 시간이 남으시면 쭉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15쪽에는 모집인원 및 경쟁률이 나옵니다. 22학년도, 21학년도, 20학년도에서 3개년도가 나와 있죠. 대략 평균 경쟁률은 한 10대 1에서 12대 1, 그러니까 3개년 정도 잡으면은 한 12대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유하지 마시고 공무원 시험은 40대 1 뭐 이렇게 나가니까 우리는 그거보다는 훨씬 양반이죠. 12대 1인데 실제로 분포들을 보면은 90% 정도의 학생들이 커트라인에 모여 있어요. 이렇게 이것을 컷이라고 하면은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이렇게 거의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0.1점, 0.2점 차이로 컷 바로 위에 있거나 밑에 있거나 그렇게 돼요. 아주 뛰어난 학생들은 저 위에 컷에서 뭐 10점, 20점 위에 있기도 하죠. 제가 이제 그런 학생들 이제 북극성이라 그래요. 대부분은 은하수에 모여서 그냥 아주 0.1점 차이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어요. 다음 실수를 많이 한 사람들은 또 은하수 밑에서 우울하게 있겠죠. 제가 이제 장난 삼아서 유성이라 그래요. 유성처럼 쫙 이렇게 사라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북극성에 계시거나 은하수에 계시거나 유성 위치에 계시거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아마 거의 은하수에 계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다가 이제 공부 눈이 띄어가지고 실력이 향상되시면은 아마 북극성의 위치에 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실질적인 경쟁률은 대개 아마 3대 1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12대 1이지만은 겁먹지 말아라. 이 중에 꽤 많은 한 3분의 1 정도는 그냥 시험 보시는 분도 많아요. 그냥 감각을 위해서 기간제 하시면서 보는 분도 있고 그냥 보시는 분도 있고
심지어는 학원 선생님 중에서도 시험 보시는 분이 계셔요. 감각을 찾기 위해서. 예, 이제 그분들은 실력들이 좋으시니까 이제 점수는 이제 컷 아래 이렇게 하시거나 적당히 쓰시겠죠. 그분이 합격해 버리시면은 자기 제자들이 손해 보는 거니까. 예.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실질적인 경쟁률은 한 3대 1 정도 된다. 그다음에 거기 이제 올해는 이제 아직 점수가 안 나와서 그런데 21학년도, 22학년도 보면 지역별 1차 컷이 있어요. 1차 컷. 그러니까 지역마다 컷이 다릅니다. 똑같은 점수인데 서울, 응시는 불합격이지만 강원도는 합격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릴 텐데 어디가 가장 높고 어디가 가장 낮은지는 해마다 달라요. 일종의 복불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하고 경기가 항상 1순위인 건 아니에요. 물론 상위권은 맞지만 그래서 지역별로 또 점수 차가 있으니까 조금만 조심하라. 요거는 1차 시험 보고 나서 자기 점수가 낮다고 낙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지 말라고 하는 그런 사전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균 12대 의지만 실질적인 경쟁률은 3대 1 정도 된다. 그 다음에 그거 지역마다 점수 차가 있으니까 감안하시라. 많은 경우에는 10점 정도 차이 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네, 천천히 잘 쫓아오세요. 아직까지 메인 이벤트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략 넉넉잡고 아마 2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2시간 정도. 그러니까 그런 정도 좀 생각하고 계세요, 미리. 예. 자, 그럼 이제 요거 됐고요. 이제 넘어가서 그대로 17쪽으로 옵니다. 네. 1회, 이번 한 달 전에 봤던 2022학년도 1차 시험 출제 경향, 이른바 최신 기출 문제죠.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임용고시에 있어서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기출 문제입니다. 최근 3년 내지 5개년간의 기출 문제예요. 해마다 설명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올해 봤던 시험 문제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미리 얘기하거니와 시험은 여러분이 시험 공부할 때 결국 여러분이 시험에 맞추셔야지 절대 시험이 여러분에 맞추어서 나오지 않아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임의로 기준을 설정해서 쉽게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한다든가 쓸데없이 어려운 책을 공부한다든가 그런 거 다 모범에서 그러니까 공부에서 벗어난 겁니다. 기출문제 중심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시험에 맞추셔야 돼요. 시험이 절대 여러분에 맞추지 않습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얘기할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분, 20분 지나면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테니까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잘 쫓아오세요. 예. 올해 문제만 쭉 봅니다. 역겨울은 한국사, 세계사 그렇게 나오고 적당히 보시면 돼요. 일단 기입형하고 서술형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입형은 가로놓기고 서술형은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분야별로 그렇게 나오고 또 가령 한국사나 세계사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고대, 중세, 근대, 현대 나눠지고 동시에 분야별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골고루 섞어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컨대 서양사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현대사 거기서 한 문제씩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 보는 거는 전공 A 서술형에 8번의 최씨무신정권이 한문으로 나왔죠. 한문 사료 나옵니다. 10번
9번 다음에 10번을 보면은 요건 응용 문제. 그러니까 그냥 해보시 하는 그런 응용 문제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시 넘어가서 18쪽을 보면은 서술형의 7번 한문이죠. 한문은 대체로 10번 중에 7번은 한국사에서만 나오는데 가끔가다 중국사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사 한문은 반드시 나오고 두세 문제 중에 그 한국사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3년에 한 번 정도로는 중국사 한문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문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번역만 하면은 자료가 되는 거니까 한번 공부하시면 돼요. 따로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올해 시험을 보고 나서 제가 냉정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올해 우리 2021년 1월에서 11월 기본반에서 총정리반까지 쭉 수업 내용하고 기출하고 제가 비교해 봤더니 거기 18쪽 표 바로 밑에 있죠. 23문항 중 모의고사에서 한 18문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기타 문제풀이에서 2문제 나오고 기본교재에서 한 문항 정도 나왔습니다. 오케이 등등등. 뭐 그런 정도로 하시면 대체로 되겠어요. 거기 기본교재에 그 교과서에서 나온 그 리우 선언 그런 게 있는데 아마 그거 이제 기본교재에서 나온 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대체로 됩니다. 모의고사의 18문제, 문제풀이에서 아마 4문항일까? 4문항. 이게 아마 오타였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런 거보다 하세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19쪽으로 와서, 이제 문제 유형을 조금 봅니다. 4번을 보면 이게 2점짜리 기입형이에요. 가로가 2개니까 각각 1점이겠죠? 7번은 서술형입니다. 서술형은 문장으로 쓰는 건데 그런데도 작성 방법을 보면은 밑줄 친 기역과 디귿이 가르치는 왕조이기 때문에 역시 단답형으로 쓰는 거죠. 니은 같은 건 완전히 가로이기도 해요. 등등.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입형하고 저기 서술형 크게 구분하지 말고 또 겁먹지도 말고 그냥 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라 그런 뜻입니다. 그냥 가로놓기 명사 한 단어로 쓰면은 기입형이고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쓰면은 서답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술형이라고. 근데 서술형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또 기입형이 들어가요. 그래서 기입형 서술형 큰 저기 구분하지 마시고 그냥 가로놓기마다 한 문제, 밑줄 하나마다 한 문제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23문항이지만 실제로는 60문제쯤 된다는 게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형태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마실 것. 이것이 이제 2번 문제가 되고, 그 다음 넘어가서 20쪽이 되겠죠. 이번에 그 영역별 출제 경향을 보는데 저랑 같이 잘 보세요. 1번을 봅니다. 23문항 중 역결혼이 6, 한국사 6, 동양사 6, 서양사 5문항에서 23인데 사실 어찌 보면 그 한국사가 7문항이고 동양사가 5문항일 수도 있는데 그게 한국사하고 일본사하고 공동으로 해당되는 문제가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 약인데 어찌 보면 한국사고 어찌 보면 일본사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를 일본사 영역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674411이에요. 여러분 어디다 적으셔도 돼요. 메모 좀 준비하시라고 그랬죠. 674411 역결혼 6문제, 한국사 7문제, 중국사 4문제,
서양사 네 문제, 6744. 나머지 11. 하나는 일본사. 나머지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래서 그냥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자가 3개 들어가서 제가 보통 아삼사라 그래요. 아삼사. 그래서 674411이 표준 모델이에요. 역결혼 6개, 한국사 7개, 중국사, 동양사 아니라 중국사 4개, 서양, 유럽사 4개, 일본사 하나, 그 다음에 아삼사 하나. 그게 표준 모델이니까 앞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제가 주기적으로 반복합니다. 674411. 어휴, 이 많은 책 중에 무엇을 다 공부하지? 전략적으로 공부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서양사 말씀드릴 때 고대사, 중세사, 근대사, 현대사. 그래서 4문제예요. 고대사 하나, 중세사 하나, 근대사 하나, 현대사 하나. 이번에도 고대사는 로마가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대에서 한 문제 해야 된다. 여러분이 출제위원이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고대에서 한 문제 내면은 거의 A급에서 내겠죠. 그래서 이따 질문에 답도 될 텐데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것부터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선형으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종의 종교를 치면 나무 아미타불 아멘 알라 같은 저기 일종의 기도 저거예요. 저기 그 구호 흔들릴 때마다 674411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번이 됐고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혼자서 하셔도 되고 6번을 보면 한문사력, 이문항, 한국사 하나, 중국사, 기역, 한문사례는 관례상 2문제 많을 때는 네문항 나올 정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로 되고 다음 그대로 7번을 봅니다. 난이도는 중하급 수준이었고 변별력은 향상되었다. 이 난이도하고 변별력을 조금 봐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난이도는 잘 알다시피 얼마나 쉽냐 어렵냐 그런 건데 2014-15는 꽤 쉬웠어요. 그래서 14-15에 쉬우니까 16, 17에 공부하신 분들이 교과서만 가져가다가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난이도는 5년 정도는 봐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중하를 다시 상중하로 나누면은 9등급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베이스 캠프를 중상 정도에 차리시는 게 좋아요. 중상을 아지트로 삼으시고 그걸 기반으로 상하, 상중, 상상까지 쭉 위로 어렵게 공부하시고 중중, 중하는 그 개별적으로 교과서 같은 거 조금 보시면 됩니다. 즉 아무리 쉽다 하더라도 베이스 캠프를 하중 거기에 삼으면은 거의 합격하기 힘들어요. 우연히 그때 쉽게 나온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베이스 캠프를 중상의 위치에 두시기 바랍니다. 난이도는 그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난이도는 당락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쉬우면 여러 번만 쉬운 게 아니고 어려워도 여러 번만 어려운 게 아니겠죠. 다만 커트라인만 오르고 내릴 뿐입니다. 어려우면은 컷이 40점대고 쉬우면은 60점대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포도는 교실은 건져서 그래요. 분포도는 항상 똑같습니다. 북극성이 몇 명 있고 대부분 은하수에 있고 실수한 분들은 유성처럼 떨어져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크게 걱정하지 말고
무난하게 보통 나오니까 적당히 어렵게 중상급 정도의 베이스 캠프를 차려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도 교육하기 어려워서 전공 시간에 조금 손해를 본 학생들이 있는데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혼자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 난이도는 난이도인데 더 중요한 거는 변별력이에요. 변별력. 그거를 니은을 좀 봅시다. 니은. 전체적으로 쉬운 문제가 상대적으로 많이 출제됐어요. 올해는 조금 더. 그런데 꽤 어려운 문제와 적당히 어려운 문제가 적절하게 포함돼서 난이도상 보면은 쉬운 문제, 적당히 어려운 문제, 아주 어려운, 꽤 어려운 문제, 그게 셋으로 되는데 올해는 고맙게도 적당히 어려운 문제가 딴 해보다 많이 출제돼서 변별력이 향상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는 쓰는 분 거의 없어요. 아주 쉬운 거는 수능 학생들로 풀 수 있는 문제도 나와요. 그 변별력은 적당히 어려운 거, 쉽게 말해서 내공별로 쓸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공부를 얼마나 철저히 하고 오래 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문제. 가령 올해 서술형 4점짜리들이 있는데 보면은 4점 중에 이제 보통 4문제가 나와요, 한 문항. 그러면 1점하고 2점은 다 쓸 수 있는 거, 3점이 적당히 어려운 거, 마지막에 이제 상당히 힘든, 그렇게 해서 문제를 기술적으로 잘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럭저럭 공부하신 분들은 2점, 꽤 공부하신 분들은 3점, 그 3점, 거기까지 맞춰도 거의 안정권이에요. 그 다음에 진짜 어쩌다 답이 쓰는 분이 나오는 그런 문제는 사실 뭐 어찌 보면 변별력에 크게 관계가 없어요. 아마 전체적으로 쓰신 분들이 두 자리 숫자, 그러니까 100명 절대로 하면 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난이도는 속지 말라. 자기만 쉬운 건 아니고 제가만 어려운 건 아니다. 그러니까 올해 변별력은 비교적 있었는데 결국 적당히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의 당락을 좌우한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적당히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게 좋아요. 예전에 어떤 과목은 너무 어려워서 다시 재시험 봤어요. 재시험. 그러니까 다 관악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 뽑는데 50명밖에 관악을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관악이었었다. 50명 빼놓고. 그러니까 재시험 받고 예전 어떤 과목은 1차 시험 너무 쉬워서 웬만하면 다 100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나이 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나이가 어릴수록 뭐 이렇게 주고 아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아마 했다 그럽니다. 오케이. 출제 관리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혈압이 높을 거예요. 이번에 수능도 출제 잘못해서 평가원 담당하는 분이 이렇게 사표 내고 그러셨죠? 예. 예, 어쨌든 여러분 약간 시험에 다가가기 위해서 난이도하고 변별력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쉬웠던 15학년도 문제 되면은 15학년도 문제를 보면 변별력이 문제는 한 문제 정도였었어요. 그거는 어찌 보면 선발고사로서는 조금 손색이 있는 그런 문제였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거 잘 보시고 그다음 8번을 봐요. 이제 7번 설명해 드렸고 8번은 역결은 거의 이론 및 응용 문제가 골고루 출제돼요. 그래서 왈시의 이론을 아느냐, 햄필의 이론을 아느냐, 이론 자체를 물어보고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수업을 해보시오. 가령 이론으로 이건 바르트의 수렴적 질문이다. 답이 수렴적 질문이면 이론인데 바르트의 예에 따라 수렴적 질문을 해보시오. 그렇게 하면 이거는 응용 문제죠. 근데 항상 역결혼은 이론하고 응용 골고루 출제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시고 다만 출제위원의 성향에 따라 조금 무게중심이 달라져요.
어떤 때는 이론이 6대4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응용 문제가 많은데 심지어는 응용 문제가 8대2 정도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재작년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떨지 모르니까 여러분은 공부하실 때 5대5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 됐고, 나머지 9번, 10번, 11번, 12번은 그냥 쭉 보시면 돼요. 예. 지금까지는 대체로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평서술형 674411 난이도 변별력 역결혼 이론 응용 그렇게 말씀드렸죠. 여기까지가 크게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은 그러면 어디서 출제되는가? 교수님들이 출제에 들어가실 때 맨손으로 들어가진 않으시겠죠. 출제 근거가 있어야 돼요.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내시고 출제 근거, 시중에 나와 있는 무슨 책, 무슨 논문, 어디서 나왔다. 그렇게 근거를 밝히셔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렇다고 치고 그걸 이른바 수험도서라고 그래서 여러분 21쪽에 있을 겁니다. 같이 보시죠. 역결혼, 한국사, 세계사, 그 다음에 기본교재 이렇게 나왔는데 한 20, 30초 드릴 테니까 어휴하지 말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한번 이렇게 쭉 눈으로 보시는 그런 시간을 드릴게요. 조금만 보세요. 예. 자, 봅니다.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책을 골라드리겠습니다. 이른바 ABC로 말하면 A급 도서고, 우리 전공으로 말하면 진골급에 해당되는 도서입니다. 옆에 살짝 표시를 해보세요. 역결혼은 앞에 세 개 모두 역사교육의 이론,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역사교육의 인식, 그 세 가지는 통독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많이 나와요. 일단 A급 도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교육의 이론, 역사교육의 내용과 방법,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한국사로 내려오면은 역시 1, 2, 3입니다. 한국사 통론, 한국사 특강, 한국사 길잡이. 보통 여러분이 즐겨 쓰는 약어형으로 표현하면 한통, 그 다음에 한특, 그 다음에 한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세계사로 오면은 일단 1, 2, 서양사계론, 동양사계론, 서계, 동계라고 그래요. 서계, 동계. 하나 건너뛰어서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서양사계론, 동양사계론, 한국을 위한 중국사, 줄여서 한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개고, 일단 A급 도서,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일본사. 결국 A급 도서는 역결혼 3개, 한국사 3개, 세계사 4개에서 제가 흔히 말하는 10대 도서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1년 동안 여러분의 옷처럼 끼고 살아야 돼요. 3개, 3개, 4개. 필독 도서고, 그거 외에 나머지 책들은 스킵해서 주제별로 조금씩 보시면 됩니다. 책 자체는 다 중요하지만 우리 임용고시에서 이른바 B급, 골품 제도로 말하면 두품급, 6두품이나 5두품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모로 표시하든지 다른 색으로 하든지 알아서 해보세요. 역결혼은 네 번째, 역사교육의 이해. 그거 하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이론과 방법, 시민교육, 역사교육, 역사섭의 원리는
저 혼자 봐도 되는 책이에요. 근데 이제 시중에 이런 책이 있구나 해서 알리는 거니까 그런 정도로 하세요. 그래서 역결혼은 필독도서 3개, 부분도서 하나 정도면 됩니다. 한국사의 부분도서는 4번째 뿌리 깊은 한국사, 세미 깊은 이야기인데 줄여서 뿌셈이라고 해요. 뿌셈. 이것도 역시 부분적으로 몇 개만 스킵해서 보시면 됩니다. 밑에 나머지 근대사 강의, 한국 근현대사 지도서는 빼놓고 이 중에 근대사 강의도 부분적으로 조금 보시면 돼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사는 부분 도서가 2개입니다. 뿌셈하고 근강, 근대사 강의. 다음에 세계사는 아까 필독도서가 서계, 동계, 한중, 그 다음에 일본사였었죠. 그 중에 거기 3번째 강자 중국사는 시중에 지금 책을 구하기 힘들어요. 그 중에 1-2개 정도는 보면 되는데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복사해서 나눠드리니까 그냥 그거는 그런 거보다 하시고 그 하나, 둘, 셋, 넷, 5번째에 서양사 강좌가 있어요. 이거 부분적으로 조금 보시면 됩니다. 조금 뭐 볼만한 게 있어요. 통독을 해도 되는데 통독까지는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고 하나 건너뛰어서 서양 중세사도 부분적으로는 조금 볼 겁니다. 부분적으로. 여러분이 보셔야 되고 혹시 강의를 듣게 되시면은 저하고 부분적으로 이렇게 미리 말하면 다 봐야 되는 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차피 그거는 구입하셔야 돼요. 근데 부분적으로 보는 거는 제가 해당되는 부분만 복사해서 여러분한테 나눠드리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저랑 같이 나중에 다시 하시면 돼요. 왜냐면 만약에 혼자서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표시했다가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서양사 강자도 부분도서고 서양 중세사 역시 부분도서고 바로 밑에 세계문화사는 아삼사가 비교적 잘 돼 있어요. 아삼사.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10대 도서 및 부분도서의 요점을 뽑아서 재편집한 게 맨 아래에 있는 제 교재 희소 전공 역사입니다. 그 기본반에서 배우는 것이죠. 결국 요 10대 도서 및 그 부분 도서를 우리 임용고시에 맞게 제가 재편집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 도서의 모든 엑기스가 기본 교재에 모든 엑기스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1년 과정은 10대 도서 플러스 알파 이거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그냥 여러분을 도와주는 도우미 내지 때로는 목동처럼 이렇게 여러분을 조금 통제해 나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 10대 도서 플러스 알파 이걸 가지고 다시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하고 저하고 1년 동안 씨름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10대 도서가 하나의 산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등산, 백두산, 한라산 같은 커다란 산인데 그 산 한 번 올라갔다고 산을 다 하는 건 아니죠. 그 1년 동안 저랑 같이 5번 코스를 이렇게도 올라가 보고 저렇게도 올라가 보고 등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물 좀 마시고요. 자꾸 건조해서. 한두 가지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 거는 교과서도 좀 보세요. 교과서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교과서를 보시고 내는 것이 아니라 개론서에 있는 것 중에 교과서에 있는 것도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래도 대학 공부하시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깊이 하셔서 전체적인 총론이 약하신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고 수능 지식 다 까먹었어요.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교과서 가지고 쭉 한번 공부해 보세요.
교과서 정도 수준이면 공부하다 보면은 대충 잡힐 겁니다. 메모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냥 한 3번 내지 5번 정도 통독한다 그러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오케이? 예. 교과서는 거의 개인적으로 하시고 수험도서관에서 한 권 골라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교과서는 개인적으로 하시고 그다음 이제 그 출제 경향에 따라 어떤 해에는 A에서 많이 나오고 어떤 해에는 B에서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 번 그렇게 나왔다고 그거를 하나의 철떡 같은 신조로 만들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서양사 개론은 필요 없다. 서양사 강좌만 봐라. 또 뭐는 필요 없다. 한정만 봐라. 다음에 무슨 이론, 내용과 방어 필요 없다. 시민교육만 봐라. 뭐 여러 가지 노량진 및 스터디 및 인터넷에 그런 확 원하는 그런 말들이 꽤 많이 돌아다녀요. 저는 모르는데 학생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선생님, 이런 말을 그냥 제 친구 확신하는데 이게 맞나요? 하는데 그 중에 맞는 거는 100번 중에 한두 개밖에 없어요.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일단 10대 도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10대 도서. 올해도 거의 세계사는 서계 동계에서 거의 나왔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10대 도서를 우선 하시고 나머지 어느 정도 소화가 되면은 B급, 높은급, 부분도서 그거를 조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무게중심을 10대 도서 바깥에 두었다가는 낭패봐요. 조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0대 도서 플러스 알파를 하시고 이상한 담론에 속지 말아라. 2016년에는 교과서만 봐도 된다는 담론 때문에 교과서 본 사람들 거의 다 떨어졌어요. 한때는 한증만 모으면 된다 그래서 또 딥다 한증 공부하다가 다음에 낭패를 본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이상한 말에 현혹되지 말고 10대 도서 중심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의 리얼리티를 위해서 10대 도서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화면에 띄우기가 그래서 제가 손으로 이렇게 해줄 테니까 눈으로 익혀보세요. 이게 뭐 책장난 아니에요. 역사교육의 이론입니다. 화면에 나오죠? 역사교육의 이론. 요거는 책이 길어서 색깔이 이게 청록색이라 그래요. 미술 선생님한테 제가 전공 미술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남색이라기보다는 청록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청록책 하면은 요걸 말해요. 청록책 이론. 그다음 내용과 방법은 녹색이 많아서 앞으로 녹색책이라 그래요. 제가 앞으로 녹색책 하면은 요 내용과 방법입니다. 조금 아까 했던 청록책은 이론 쪽이고 요거는 현장 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하나 역결혼 3대 도서가 역사교육과 역사인식인데 요거는 교수님들 논문집이거든요. 논문집 10개를 모은 건데 여긴 표지가 갈색이 돼서 갈색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역결혼 3대 도서는 청록책, 녹색책, 갈색책. 말하기도 좋고 스터디할 때도 좋아요. 제목을 일일이 다 얘기하면 힘 빠지잖아요. 그렇게 되고 부분 도서인 역사교육의 이해는 조금 오래됐는데 책에 블루가 많아서 파란 책이라고 그래요. 파란 책. 원래 10년, 15년 전에는 요 파란 책밖에 없었어요. 파란 책밖에. 요 파란 책이 이론하고 현장이 같이 있는데 이론이 분화된 게 청록책이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현장이 분화된 게 녹색책입니다. 여기서 한두 개 정도는 따로 보면 되고 나머지는 앞에 책 2개에 청록책하고 녹색책이 흩어져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책 자체는 좋은데 후속타가
이 내용을 포괄적으로 나선형으로 포함하고 있으니까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역결혼은 됐고, 제가 잠시 이제 책을 놓느냐고 자세를 굽힐게요. 예. 그 다음에 한국사를 조금 보면은 한 통입니다. 한 통. 이번에 오른손 얻을게요. 한국사 통로는 이렇게 생겼고, 저작해서 타개하셨기 때문에 아마 이제 사정판인데 그 이후에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통, 한 통. 다음에 한국사 특강은 심판, 구판이 있는데 심판 위주로 하고 구판은 그냥 한두 개만 보면 돼서 한국사 특강은 표지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한테 리얼리티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한 통, 한 특이 됐죠. 다음 길잡이인데 길잡이는 상하로 되어 있는데 산 것만 갖고 왔어요.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잘 보세요. 한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통, 다음에 한특. 그 이제 신한국사 특강이기 때문에 신특이라고 돼요. 그 다음에 한길까지 했습니다. 다음 세계사 책을 또 제가 좀 준비할게. 좀 기다려 보세요. 예. 서계입니다. 서양세계론. 약간 노란색이 좀 들어가 있죠. 서계. 좋은 책이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서양사는 거의 여기서 나왔습니다. 95% 정도는 여기서 나왔어요. 요게 서계고, 그 다음에 이어서 동계, 사정판인데, 신동이라고 그래요. 동양사계론. 그러니까 사판이 돼서. 그래서 신동이라고도 하고, 여러분적인 주황색 책이 있으신 분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셔도 무난합니다. 크게 바뀌지 않아서. 어쨌든 출제위원들이 아마 최신판을 갖고 들어가실 것 같아서 제가 최신판을 갖고 나왔습니다. 이게 동양사계론. 그 다음에 한국인이한 중국사 한중. 원래 이게 한 3년 전까지는 세컨드 도서였는데 출제에 자주 들어가시는 어느 대학교 모 교수님이 한중을 몹시 좋아하세요. 그러게 한중이 근현대사가 비교적 달려 있어서 정식 도서로 들어온 지는 한 2, 3년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한중. 그래서 서계, 동계, 한중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일본사는 여기 이제 오사카 성께 나와 있는 요 책인데 요거는 시중에 지금 대한교과서에서 나왔는데 대한교과서가 사라지고 다른 회사로 바뀌면서 이 책은 절판이 됐는데 제가 어렵게 구해가지고 원본을 이렇게 하나 갖고 있어서 요거는 수업하게 되면 수업 시간에 3, 4, 5년 달에 쓰는데 그때 이렇게 복사하게 이렇게 복사해서 여러분 손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수수료나 일정한 복사되는 학원에 사는 거니까 부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많이 나왔어요. 일본사 거의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맹성맹성 말로 하는 것보다 실물을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책을 한번 10대 도서 위주로 해봤습니다. 오케이. 예. 그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자랑하신 거는 크게 이렇게 출제된다. 다음 두 번째, 여기서 주로 출제된다. 물론 이걸 벗어난 책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갖고 계시는 자료에서 내시는 건데 그런 문제가 간혹 나와요. 쓰시는 분이 10명을 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 결국 여러분 이제 요 21쪽을 끝마치는데
결국은 10대 도서 플러스 알파 10대 도서부터 하자. 그렇게 머릿속에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공부하면 좋은가 그걸 조금 보도록 해서 22쪽으로 오는데 여러분 이게 저기 혼자 있을 때 다 읽어보시고 저는 몇 개만 스킵해서 말씀드릴게요. 공부하는 방법, 오케이, 출제 경향, 출제 도서,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전략입니다. 오케이, 예, 제가 물 한 잔 마시고요. 예. 여러분들께서는 3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학습을 단계별로 할 것을 권한다. 1단계는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개인적으로 해결하세요. 굳이 말하면 세계사는 요즘은 되게 양이 적어요. 요즘 트렌드가 학생들한테 수업 부담을 줄이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보통 오리지널 세계사는 여러분이 옛날 책을 구하시는 게 좋아요. 2012년 내지 13년도 판 그 무렵이 비교적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최근까지 2, 3년, 4, 5년까지는 교류사 위주라든가 내용이 간략해가지고 조금 그래요. 그래서 팩트형으로는 굳이 말하면 2012, 13 이전 거면 돼. 이전 거면은. 그래서 그때는 좀 팩트가 많아요. 근데 요즘은 교류사라든가 소략해가지고 좀 이렇게 허무해요. 오케이. 그래서 교과서 공부하시더라도 옛날 거 하시고 정 못 가면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가서 하나 골라서 보세요. 네. 여러분은 2단계부터 하셔야 돼요. 2단계. 내용과 방법, 아까 기억나죠? 녹색 책이에요. 역결호는 녹색 책부터, 한국사는 한 통부터, 다음에 세계사는 서계, 동계, 여기부터 본격적으로 공부하시고, 요거 말고 나머지, 그러니까 지금 10대 도서 중에 4개를 했으니까 나머지 6개는 거기에 따라서 디귿 또는 리을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은 오늘부터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강의는 1월 초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앞으로 남은 한 20일 남았다고 합시다. 대략 20일. 그리고 또 겨울방학이 2월이니까 아니면 겨울방학 3월이 오기 전까지 즉 2월까지 그러니까 2개월 반 정도 남았죠. 그 어떤 코스에도 관여 없이 여러분이 올 겨울 합시다. 올 겨울은 요 책 중에 하나 이상은 마스터하는 그런 걸로 하시면 1차적으로 대성공이에요. 나는 내용과 방법을 한번 파보겠다. 나는 한 통을 주로 보겠다. 나는 서계다. 나는 동계다. 하루에 3시간씩 나누어서 3, 42, 12시간. 그래서 3시간 단위로 책을 하나, 4개 돌아가면서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하나를 택해서 난 한 통을 한번 보겠다 그러면 한 통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세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나면은 다시 서계, 동계 또는 역결혼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역결혼이 왠지 땡긴다 그러면 그 내용과 방법을 쭉 보시고 처음부터까지 통독하세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나가면 됩니다. 어차피 여러분한테 주어진 시간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욕심내지 마시고 올 겨울 과제 4개 중에 하나는 한 번 이상 통독한다. 그게 이제 몸에 쌓여 있어요. 잘 몰라도 몸에 쌓여 있어요.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하고 천양지차예요. 달걀 껍질 나올 때 일정한 시간에 내가 나와야 되는 것처럼 처음에 여러분이 이거 뭐야 그냥 읽어도 모르겠어 뭐야 하는데 그 뭐야 하는 사이에 열심히 공부하면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제가 그냥 어느 순간에 거기다가 성냥불이나 라이터를 탁 하고 켜면 여러분의 실력이 불처럼 확 일어나요. 근데 이것이 없으면은 제가 아무리 옆에서 불을 켜도 여러분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하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일어나게 되니까 그래요. 그래 하시면 돼요. 백두산 같은데 어느 코스로 가도 결국은 능선을 거쳐서 봉우리 오는 것처럼 처음에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되게 대학교 졸업반이거나 상위권이겠죠. 상위 학생이기 때문에 4학년 올라가는 분이 많고 심지어는 이제 지금 2학년이신 분들도 요거 준비하는 분도 계신데 어쨌든 대학을 배웠다는 거는 외부의 어떤 지식을 자기가 주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그런 능력이 다들 있으실 거예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 똑같이 친구랑 영화를 봐도 서로 재구성하는 게 좀 다르죠. 충분히 그런 능력이 알게 모르게 있으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그냥 아무거나 잘하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 하는 아마 첫 번째 당부일 겁니다. 1년 있다 임용고시 시험 보실 분은 4개 중에 하나 오늘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단계별 했고 4번 옵니다. 한문사례인데 한문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출발은 문법부터 하면 되고 여기 쓰기로 해서 말로만 해드리면은 그 EBS의 수능 문법 강의가 있을 거예요. 그 EBS 수능의 한문을 보잖아요. 그게 이제 아마 1, 2월에 문법부터 할 겁니다. 그 문법부터 해서 EBS의 문법 코스를 마스터하고 사료로 오시면 돼요. 한문 공부는 거의 주기적으로 하셔서 저 일주일에 한 4번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문 어려워하지 마시고 한문 포기하면은 저랑 8점 날라가요.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나 한문 아무것도 모른다 하시더라도 지금은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열심히 잘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부탁이에요. 올 겨울은 4가지 수험도서 중에 하나는 마스터하자. 두 번째, 한문 공부는 EBS부터 출발하는데 웬만하면은 매일매일. 오케이. 예. 시험을 여러분에 맞추지 말고 여러분을 시험에 맞추라고 그랬죠? 그러시려면 그래야 돼요. 다음 5번입니다. 기출 문제인데 일단 기출 문제는 언제 풀어보는 게 좋으냐? 답 내공에 따라 다르다. 오늘 풀어도 되는 분이 있고 그런데 기준은 뭐냐? 100점 만점의 기출 한 75점이나 80점 이상 나올 만한 실력일 때 기출을 푸는 게 가장 효과가 극대화돼요. 물론 처음 하는 분도 기출을 풀 수 있지만 답을 거의 못 낼 겁니다. 또 어느 정도 공부가 되신 분도 답을 내겠지만 절반밖에 안 돼요. 그 기출은 7, 80점 정도 자기가 나올 때 그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1월에 보시든가 자기 수준이 되면 3월에 보시든가 하시되 시험 보기 한두 달 전에는 반드시 처음부터 끝까지 대개 96학년도부터 올해 것까지 쭉 한번 보세요. 최소한 2번 보셔야 됩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자기가 때가 됐을 때 한번 보고 마지막 한 10월 정도에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을 내시라 그런 거고 평소에는 나침반 정도로 쓰세요. 나침반. 공부하는데 방향을 잘 모르겠다. 그때는 문제를 풀지 말고 문제를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 보셔야 됩니다. 쭉 이렇게 보면은 감각이 살아나요. 저도 모의고사나 문제풀이 문제를 낼 때 조금 이 문제의 타당도가 있나 없나 이렇게 제가 약간 회의가 될 때 그때 기출문제를 쭉 보면은 도움이 돼요. 또 모의고사 출제하기 전에 기출 한번 쭉 한 5분 정도 훑어보면은 머리에 이게 날이 서게 돼가지고 또 출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둘로 활용하세요. 실력 점검 및 시험 준비용을 한번 보고 또 하나는 나침반식으로 봐라. 오케이. 예.
다음, 어, 계속 봐야 돼요. 6번입니다. 난이도는 그 고저가 일정치 않으므로 항상 중상급 정도를 염두에 두고 아까 중상의 베이스 캠프를 차리라고 그랬죠. 고교 수준의 내용도 공부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7번 쭉 보면 7번, 8번 요약해보면 요약하는 시간 30초 드릴게요. 7번, 8번 미리 여러분 좀 고생시키는 거예요. 7번, 8번 보세요. 각자 요약하기 30초. 네. 예, 한마디로 체력과 멘탈이에요. 체력과 멘탈. 5년 전까지는 제가 멘탈 얘기는 안 했어요. 옛날부터 체력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여러분이 귀하게 자라가지고 멘탈이 1년 단위로 보면은 약하시더라고요. 지금은 5대 5입니다. 체력하고 멘탈하고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심동체예요. 같으면서도 좀 다르지만 한쪽이 약하면 다른 쪽이 무너지고 다른 쪽이 강하면 또 한쪽도 강해집니다. 그래서 체력을 쌓다 보면은 흔들리지 않고 멘탈도 강해지고 또 반대로 멘탈이 무너지면 운동도 안 하고 체력도 약해지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임용고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체력과 멘탈 싸움이고 체력이 멘탈이고 멘탈이 체력입니다. 여러분도 약간 피곤할 때 보면은 친구가 뭐라 그래도 막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고 나중에 사과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이고 멘탈이고 그러니까 1년 동안 주기적으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단위로 되게 시간표를 짤 거예요. 뭐 월화 교육학하고 수목금 뭐하고 근데 최소한 이틀에 한 번 정도는 시간표에 체육이 들어가야 돼요. 저도 그럽니다. 저도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할 때 이때 월요일 날은 뭐 등산하고 뭐에는 뭐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시간표를 짜고 있어요. 임용고시뿐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어찌 보면 체력 싸움입니다. 열심히 하시고 체력이 강해야 시험 보는 날 흔들리지 않고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또 되게 2학기 되면 무너지는데 멘탈이 많이 무너져요. 슬럼프에 빠졌다 그러죠. 다 운동 안 해서 그래요. 등등등. 그런데 이 체력과 멘탈이 가장 빛을 발하는 건 언제냐? 평소에도 빛을 발하지만 시험 보는 당일날이에요. 시험 보는 당일날. 체력과 멘탈에 따라 맨정신으로 잘 보거나 어이없는 실수를 하거나 그렇게 돼요. 나중에 시험 보고 나서 내가 왜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를 했지 하는 게 다 멘탈 문제입니다. 제가 그걸 빙의 됐다고 그래요. 귀신 씌었다고 빙의 됐다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험 끝나고 물어보면 어땠냐? 선생님 저 3번 문제 빙의 된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미워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각도로 말하면 뭐냐? 임용고시에서 당락을 결정하는 문제가 역결혼 문제. 역결혼은 항상 쉽게 나와서 까다로워요. 역결혼, 한문,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하고 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아주 어려운 문제는 제외하면은 적당히 어려운 문제, 어려운 문제라고 할게요. 그래서 당락을 좌우하는 게 역결혼, 그다음에 한문,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 요게 당락을 좌우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쨌든 10점을 더 맞을 수 있는데 70점은 맞을 수 있는데 묘하게 60점 맞았다. 10점이 까였다. 그 까인 것 중에 원인이 역결혼, 한문, 그리고 어려운 문제인데 그 10점 중에 이 세 개의 비중은 5점을 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결혼이 어렵고 어려워하고 한문이 어렵고 어려운 문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10문제 실수했을 때
5문제, 즉 50%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0%는 뭐 때문에 당락을 좌우하느냐? 한마디로 실수한 문제, 실수. 여러분 주변에 이번에 시험 보신 분도 있고 혹시 이번에 처음 준비하면서 주변에 그 공부 선배들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실수만 안 했으면 다 합격했을 것이다라고 입을 모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따라서 아주 극단적으로 그 간략히하면은 결국 임용고시는 실수 안 하기 싸움이에요. 정말입니다. 정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체력하고 멘탈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떤 학생은 모의고사 때까지는 긴장 안 해서 점수 잘 나오고 전국 모의고사 오면 1등해요. 몇백 명 정도, 5, 600명 보는데 시험 볼 때, 많이 볼 때는. 거기서 1등한 정도면 대단한 실력인데 임용고시가 합격 못했어요. 긴장해서 답을 밀려 쓰거나 자꾸 고치거나 그래가지고 보통 10개 내지 15개 정도는 빙의됐다 그래서 그냥 평상시험 멀쩡할 텐데 실수를 하더라고요. 뭐 극단적인 경우에 해당되겠지만 몇 명 있어야 지금 머릿속에 이름도 생각나는데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개인차는 있지만 거의 실수만 안 하면 거의 돼요. 이번에 국학이 나왔는데 국학도 뭐 독서 3분과라고 쓰고 자기도 모르게. 그거는 학교가 아니라 과거제도 비슷한 관리 등용제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현재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 랭킹 1위에 해당될 게 이거예요. 실수하지 말자. 10대 도서 두루두루 공부하고 한문도 하고 뭐 겨울에는 4가지 중에 하나만 하자. 다 여러분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1년 단위로 보면은 실수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실수 안 하는 그 비결은 체력 유지입니다. 체력 유지. 그동안 여러분 합격 선배들, 교실 선배를 보고 제가 쭉 이렇게 내온 그런 방향이니까 잘하세요. 참고로 우리 교실 출신의 이렇게 전국 학교 보니까 전국 국공립학교에는 역사교사로 평균으로 보면은 한 분 이상은 다 우리 교실 출신인 것 같아요. 쭉 제가 보니까. 이렇게 숫자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교실 출신이 한 3,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역사교사 쭉 해보니까 되게 중고등학교 국공립이 한 3,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묘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발령 받으셔도 아마 그 발령 선배들이 우리 교실 출신인 경우가 꽤 많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1년 단위로 올해 여기서 A, B 두 학생이 공부했는데 A가 먼저 붙고 바로 옆에 학생이 또 다음에 붙고 같은 학교 발령받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참 세상에 여러 가지 재미난 경우가 많아요. 어쨌든 다시 와서 이 전국 모든 학교에 통계상 한 명씩 있는 여러분의 교실 선배 그리고 또 합격 선배들 그들과 쭉 보내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 실수하지 않기. 오케이. 몰라서 떨어지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거의 없다 해도 좋은데 전혀 없어요. 몰라서 떨어지는 경우 전혀 없습니다. 떨어졌다면은 99%가 실수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하시고 운동도 오늘부터 하세요. 예. 오늘 추우니까 봐줄게. 오늘하고 내일은 추우니까 눈도 온다니까. 그다음 나머지 이제 이런 시험을 이런 책을 보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게 24쪽에 나옵니다. 24쪽을 저랑 같이 봐요. 오케이. 예. 그게 내용 정리반, 수험도서반, 특강반, 문제풀이반, 기출반, 모의고사 총정리 2,000대. 내용 정리는 그 10대 도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1, 2월 달에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이 내용 정리반의 내용을 아마 80%, 70은 좀 곤란하고 80에서 90% 이상 소화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합니다. 수목금 해서
역결혼 한국사 세계사를 기본 교재 가지고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월에 백두산, 임용고시산, 임고산 등반 한번 한 거예요. 다음 수험도서반은 10대 도서 플러스 그 선택도서, 부분도서 그거를 4개월 동안 같이 읽어 나가는 거예요. 100% 저랑 같이 읽으면서 공동 읽기 하면서 제가 요약 정리해 드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루터의 종교개혁이고 그 내용은 뭐뭐뭐뭐인데 출제가 된다면 요게 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은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요. 제가 생선 가시까지 발라서 살만 여러분한테 제공해 드리는 수험도서 읽기라고 하면 됩니다. 예년에는 목금만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 이 10대 도서에서 더 출제돼서 아예 그냥 목금틀을 수목금으로 옮겨서 10대 도서 위주로 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특강반인데 3, 4년 전에 문제가 자료가 많이 나오거나 역교는 응용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온 해가 있어서 제가 토요일에 어떤 애는 자료 정리 위주로 하고 어떤 애는 역교는 응용 문제만 하고 3, 4, 5월 달에 그래서 특강반을 2, 3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문제가 표준 문제로 나와서 이런 특강 자료 응용도 좋지만 오히려 서계 동계를 그 시간에 한 번 더 파는 게 좋겠다고 결정을 해서 제가 올해는 특강반은 토요일반은 운영하지 않고 그다음에 수험도서를 10대 도서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수목금으로 하고 그 대신 기존에 했던 강의를 여러분이 수강할 수 있게 인강으로는 저기 수강 가능했으니까 내가 자료 정리가 취약하다, 응용 문제가 취약하시다 그러면은 골라서 저희가 수강하시면 됩니다. 아마 계속해서 자료나 응용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으면은 올해도 토요일 날 특강반을 하려고 그랬는데 내년이 되겠죠. 근데 저도 출제 조류에는 좀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인강으로는 수강하실 수 있게 제가 열어놨으니까 알아서 이렇게 등록하시면 돼요. 수강하시고 거기 이렇게 다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인강반이에요. 인강반 직강이 없이 인강반으로 이렇게 수강하시면 가능하시고 수목금 3, 4, 5, 6 책 읽기인데 가장 걱정되는 건 코로나예요. 제가 한 달 전에 위드 코로나 할 때 분명히 10,000명대 온다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지금 10,000명대 코앞에 두고 있죠. 아마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여러분 원래 오늘도 코로나냐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상호작용할 텐데 지금 제가 3년째 이러고 있어요. 아마 코로나 패스트처럼 몇백 년 갈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참 그게 그래요. 특히 지방에 계신 분들 노량진에서 들으시려면 고시원도 알아보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게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장기 계약도 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많고 작년에도 그냥 짐 싸서 내려가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뭐 어쩔 수 없죠. 어쨌든 그냥 저기 특강이 인강으로 수강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나머지도 결국 인강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돼요. 여기 오시게 되면은 여러분이 중간에 식사를 하고 오셔야 되거든요. 점심시간에. 근데 주변 식당에 가서 마스크 벗고 식사하는 거 그거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이 건물 전체 또 잘못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좀 두고 봅시다. 오케이. 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내용 정리반은 기본 교재 가지고 간다. 내용 정리반. 그리고 올해는 교재를 안 바꿨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경향이 없어서 그대로 하는 거니까 새로 드시는 분은 아마 작년 교재로 그 학원에서 나갈 거고 기존 교재 갖고 계신 분들 쓰셔도 됩니다. 제가 웬만하면 바꾸려고 그랬는데 바꿀 이유가 없어요. 왜? 그냥 기존 거기서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오히려 올해는 교재를 바꾸는 게 여러분한테 부담만 드리는 것 같아서 교재는 그대로 하고 그 대신 10대 도서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확실히 하려고 3, 4, 5월 달에 예전에 이틀 갖고 하는 걸 3일 해가지고 여러분의 합격률 높이려고 제가
다시 짠 거니까 그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1, 2월은 내용 정리, 3, 4, 5, 6은 수험 도서, 개인적으로는 특강반을 수강하시고, 이제 7, 8월에는 9주 정도로 다시 문제풀이, 제가 문제를 내면 여러분이 풀이하십니다. 이것도 교재로 낼까 하는데, 근데 교재 요거는 해마다 또 달라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프린트로 제공하고, 이어서 기출을 9월 달에 보고, 모의고사를 10월, 11월에 보고, 그럼 벌써 산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오르신 거죠. 그 마지막에 한 보름 정도 남겨놓고 총정리를 합니다. 총정리반이 올해, 그러니까 2021년 처음으로 정식, 작년엔 부분적으로, 2019년에는, 올해 2020년에는 정식으로 들어와서, 비교적 학생들이 선호도가 좋아서, 정식으로 5일 강의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시험 보고 나서 2차 대비반 하시면 돼요. 등등등. 초수 기준으로 여러분이 시야 등산을 치면 능선에 도달하는 게 보통 9월 중순 정도 되면은 시야가 생겨요. 제가 1월부터 수업하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데 그 질문에 이제 답을 하는 게 초수 기준으로 9월 중순 정도 되니까 처음 하시는 분들 절대 조급해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부탁드리거든요. 그대로 하시면은 거의 합격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9월 중순 되면은 시야가 생기고 그때부터는 가시권에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 합격수기가 저한테 이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합격수기 중에 하나가 제목 그냥 하라는 대로 해서 합격했습니다는 그 어떤 여학생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고맙더라고요. 제 말을 잘 따라줘가지고. 근데 그 학생은 제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초수인데 합격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꾸준히 나선형으로 이렇게 저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9월 말 정도 되면은 그때도 합격권에 되니까 특히 초수 학생들 걱정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되고 대개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내용 정리반부터 들으시는데 내용 정리반은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다음에 다시 도전하시는 분들이 정리하려고 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열심히 받아줬고 한쪽에서는 끄떡끄떡하고 크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내용 정리반은 입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개인적인 정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내공이 있으신 분들은 작년, 재작년에 듣고 세 번, 네 번 듣는 경우도 있어요. 왜 듣냐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1월, 2월 떨어져서 우울한데 학원 나와서 우울한 것도 없어지고 공부하게 되니까 좋더라. 그래서 내가 작년에 들었는데 뭐 또 들을 필요가 있어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말고 이것저것 생각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되게 60%는 초수 학생이고 40%는 다시 듣는 학생. 두 번, 세 번, 제가 네 번까지 듣는 학생은 봤어요. 근데 이제 실력은 좋은데 멘탈 때문에 자꾸 실수를 하시더라고. 물론 지금은 합격해서 경기도 덕성과 그쪽에 있어요. 예, 등등.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 선배일 수도 있을 테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연간 커리큘럼입니다. 예, 본인이 알아서 잘 응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25쪽부터는 좀 더 디테일하게 한 거고 수강 후기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여기는 개인적으로 한번 쭉 보세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첫 번째 타임. 어디로 가냐면은 평가 요소 32쪽으로 와보세요. 32쪽. 예. 잠시 여러분 기지개 타임 한번 하세요. 예, 약간 힘들죠? 어깨도 푸시고 1, 20초. 예. 예, 봅니다. 평가에서는 그냥 편안히 들으세요. 어디서 나오느냐 주요 주제를 골라봤는데 역결혼,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인데 다 합치면은 184개예요. 184. 요게 중간 정도 주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소주제가 보통 5개 정도 있다고 하면은 대체로 10대 도서고
평가에서는 1000개 정도, 소주제 1000개 정도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해발 1000이니 능선이 1000이니 하는 그 1000이란 얘기가 여기서 나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0대 도서 등에 있는 주요 출제 요소를 인수분해 해보니까 중간으로 자르면은 184개고 좀 더 디테일하게 자르면 한 1000개 정도 된다. 그렇게 하시고 나머지 거의 설거지예요. 설거지 또 합시다. 37쪽에 주제별 기출 문제입니다. 여기서 나왔으니까 보세요라고 하는데 자세히 보세요 그런 건 아니고 이런 데서 나왔으니까 참고하세요 하는 게 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가령 역결혼만 볼게요. 37쪽에 역결혼의 그 네 번째 학습의 첫 번째가 사례학습 그다음에 탐구학습이죠. 그 사례학습은 99, 01, 03, 04, 05, 06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중요한 거는 나온 데서 또 나온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한 번만 나온 경우도 있어요. 보면 딱 한 번만 나온 경우도 많죠. 근데 또 나오는 경우 많아요. 가령 두 번째 설명으로 가면 행위 설명이 011819, 감정이입이 06081518, 총괄이 0216, 성향이 031615 등등등이죠. 그래서 나온 데서 또 나오기도 하고 한 번만 나온 경우도 있고 또 뭐냐 안 나온 문제도 많아요. 아직까지는 안 나온 문제도.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이상한 남론 작년에 동학이 나왔으니까 올해 안 나올 거야.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상한 남론 이 책만 봐. 저 책은 안 나와. 예전에 어느 교육학 선생님이 이거 안 나와 그러다가 상당히 곤란하신 그런 그 분도 계셨다고요. 여러분이 그 스타디라거나 나중에 후배들한테 할 때 절대 단언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이거 안 나오는지. 이 책을 볼 필요 없다.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려면은 점쟁이 하는 게 낫죠. 오케이? 예, 등등등. 그래서 그냥 10개, 그러니까 1000개 정도 소주제. 그 다음에 나온 데서도 또 나온다. 그래서 작년에 나왔고 재작년에 나와서 올해는 안 나올 것이다. No. 그 다음에 기출 주제만 보면 된다. 역시 no. 기출. 1000개 중에 기출은 아마 아까 1000개라고 그랬죠. 그중 기출이 기껏해야 700개일까요? 6, 700. 아직 안 나온 거 많습니다. 오케이. 직전법 같은 거 아직 안 나왔어요. 중요한데도. 그러니까 나왔기 때문에 안 나온다. 그다음에 나온 데서만 나온다. 절대 아닙니다. 주의하세요. 예. 다음 거의 마지막 설거지인데 아까 이렇게 쭉 앉아서 제가 한 4, 50분 전에 왔거든요. 근데 40쪽에 제 그 양력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려고요. 근데 옛날에 찍은 사진이 돼서 지금보다 조금 젊을 거예요. 거기 양력을 보면은 서울대 역사교육과 졸업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출제위원들하고 선후배 관계거나 동료예요. 아까 올해도 모의고사에서만 18문제를 맞췄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일단 출제 트렌드 10대 도서에서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아직은 출제위원들하고 그러니까 맥락이 비슷하다. 뭐 서로 술 먹는다 그런 게 아니라 무술을 치면은 같은 사부 밑에서 배웠다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형제, 제 사형이나 사제들, 아니면 동기들이 출제 들어간다 생각하면 돼요. 뭐 저로서는 이게 좀 복이죠. 어찌 보면은 등등등. 예. 그리고 여러분이 아주 어렸을 때 옛날에 EBS 봤으면 제가 EBS 국산화 세계에서 집필한 경우는 있어요. 한 5년, 10년 정도 집필했고 강의도 할 뻔했는데 거기는 조금 이제 어린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찍어놨는데 그 젊은 PD 선에서 잘렸어요. 선생님 얼굴은 학생들 수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뭐 내가 코믹하게 생겼다 그러나 저니까 화면에 달리 나오는 면이다. 그래서 미안하시지만 그냥 교재만 써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좀 보기 드물게 우울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 한 십몇 년 전에
여러 관계없지만 십몇 년 전 선배는 EBS 강의로 좀 만날 뻔했었어요. 예. 그 제가 학원에 오기 전에 교직이 좀 있었는데 교직에 있을 때 공부 좀 하느냐고 논문 쓴 게 좀 있어요. 옆에 보면은 주로 교과서를 좀 많이 다뤘는데 제도교육과 교과서 논문 쓴 적이 있고 그 창비에서 한국민족주의 이론에서 논문 좀 쓴 거 있고 또 역사교육과 민족주의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민족주의하고 교과서 문제를 조금 제가 다뤘던 현장에서 그래서 현재 교과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발표하는데 고맙게도 다음 커리큘럼에 그저 반영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교과서에 북한 역사가 조금 나오죠. 그래서 제가 그때 논문에서 제기했는데 교육부에서 아마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등등등. 예.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해봤어요. 예, 등등등. 예. 예, 나머지는 그냥 학원이나 여러 가지 저거니까, 또, 저기, 뭐라 그럴까, 합격 수기 뭐 그런 거니까 공부하는데 참고하시고, 이제 고생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뭘 하든지 간에 수업 방법은 기본적으로 문답식을 토대로 구성주의, 끊임없이 여러 번을 제가 지적으로 찔러요. 요건 뭐죠? 여긴 뭐죠? 여기 뭐죠? 끊임없이 지적으로 찌르고 물어보고 대답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스스로 정리해 나가는 구성주의입니다. 일단의 학생들은 아예 이렇게 커다란 프리노트를 사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받아 쓰실 수 있도록 큰 요청을 불러주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책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쓰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서브노트가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구성주의로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나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니까 전체적인 수업은 그래요. 무슨 코스든 간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문답식으로 여러분은 구성주의 입장에서 자기의 답을 하나하나 완성해가는 그런 거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경기도식으로 조를 나누어서 조별로 한번 발표해 보세요. 그런 거 다 큰일 나죠. 그거는 임용고시하고 좀 머니까. 그래서 스터디는 만들어 드려요.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는 문답식 구성주의 걸 원칙으로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아마 90분 90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가 전체적으로 오늘 설명회의 큰 하나의 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1부, 2부 할 때 1부가 거의 끝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90분이지만 실제는 60분. 그러니까 거의 검토돼야 되니까 웬만한 문제는 30초 안에 푸셔야 돼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내공이 강해지면 10대 도서가 하루아침에 여러분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을 대여섯 번 저랑같이 오르면 이렇게 오르셔야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 두뇌는 제가 별로 걱정하지 않아요. 가끔 하다가 요만큼 걱정을 하지만 기억력 때문에 요만큼 걱정을 하지만 그러나 두뇌 자체는 걱정을 안 하는데 체력하고 멘탈, 몸하고 마인드는 제가 좀 걱정을 해요. 그래서 체력 키우시고 그다음에 멘탈 키우시고 그래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합격 수기도 받지만 일종의 불합격 수기도 받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써서 내라는 좀 잔인하니까 상담하면서 물어봐요. 왜 했냐? 공통점은 이제 실수했다고. 겉으로 멀쩡한데 집에 가서 놀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한 게 자기 전에 스마트폰 만화를 보는데 하루에 2시간 이상씩 보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가자마자 게임에 빠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멘탈도 멘탈인데 마지막 부탁은 이른바 나쁜 짓 하지 말기. 제가 말하는 나쁜 짓은 아직까지는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멀리하세요. 아까 제가 영상 멀리하라 그랬죠. 여러분 누가 들처럼 도박할 일 아직 없겠고. 그러니까 거의 아마 이 스마트폰이 컴퓨터까지 되니까
불합격 쓰기 중에 랭킹 1위가 공동 1위가 실수한 문제고 또 하나가 스마트폰이에요. 정말입니다. 민주도 그랬고 남주도 그랬고 그래서 진짜 나쁜 짓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짓은 운동 안 하고 정신이 해이해지고 스마트폰만 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굳이 하나 더 한다면 밥 많이 먹는 거, 배고프다고. 식사량도 조절하셔야 돼요. 특히 강의 들을 때 이제 1시까지 하고 점심 먹고 2시에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럼 밥을 잔뜩 먹고 와서 졸아요.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해요. 오직하면은 밥 이렇게 알맞게 드시라고. 그래서 운동 안 하는 것도 나쁜 짓, 스마트폰 끼고 사는 것도 나쁜 짓, 밥 많이 먹는 것도 나쁜 짓. 현재서 그냥 할 수 있는 현재에서는 원래 5대 나쁜 짓이 있는데 그냥 3가지로 줄일게요.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운동 열심히 하시고 스마트폰 멀리 하시고 식사는 적당히 시아버지 같은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선배들이 맨날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케이. 예. 그러면 제가 아마 1차적으로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제 드릴 것 같고, 이제 잠시 아마 이렇게 장면 전환을 위해서 여러분 이제 그 질문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잠시 질문 준비를 하고 계세요. 제가 저기 실시간으로 질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잠깐 전환을 해야 되니까 질문할 거 있으면은 질문할 거 준비하시고 잠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예.